이게 지금 갑자기 또 현실화가 되면 집값 상승에도 불을 끼얹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조금이라도 상승폭을 좀 낮춰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서 이제 강구한 게 지금의 이 대출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은 계속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돈 없는 사람은 갈아타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지금 조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연이어 금융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많이 보고 계시죠? 보면 은행마다 대출 규제가 제각각이다. 새 아파트 집주인들 패닉 상태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전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약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청약 당첨되어가지고 입주하는 시점에 이제 입주하면서 내 집 마련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입주 시점에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못하게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조건부 전세 대출 차단이라고 하죠. 담보대출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 전세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 번째 전략은 뭐가 있죠? 기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죠. 갈아타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보통은 이제 또 새로운 집 들어갈 때 대출을 일으켜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이 경우에 기존 주택을 이제 미처분하면 담보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집을 사기는 사는데 당장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사 갈 집을 미리 사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주택자도 한 채 샀는데 입주를 못하고 나중에 입주하려고 미리 사두는 경우도 있고, 또 1주택자가 또 한 채 더 사면서 나중에 기존 1주택을 정리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정리하는 경우를 우리 일시적 2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정도는 다 허용하는 범위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잔금을 칠 때 그때 이제 입주를 못하게 되면 이제 임대를 놓을 거고, 전세 세입자를 맞추는 경우에 조건부 전세 대출 차단하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뭐라도 하나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혼란스럽겠죠. 결론적으로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지금 까다로워지고 있고요. 갈아타기도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 건 실거주는 괜찮은데 지금 나중에 입주할 집을 사는 건 뭔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까지는 원래 좀 허용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것도 조금 투기성으로 보고 대출을 안 해준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는 본인이 이제 나중에 또 어딘가 전세를 사는 경우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조건의 전세 대출, 조건부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도 다 안 해주겠다. 근데 물론 이 기준들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투기로 본다는 거예요. 프로 내가 무주택이거나 또는 1주택 상태에서 내가 실거주할 집만 괜찮고 나머지 이걸 약간 변조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거는 투기로 보고 대출을 안 해주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은행이 자율적으로 좀 관리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뒤로 착 빠져가지고 실제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건부 대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 있는데 앞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제 입주를 안 하고 전세를 줬는데 그 경우에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해서 들어오겠죠. 이제 그 경우에 잔금 일자와 전세 대출 일자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부터 제가 전세 주고 있던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만기가 돌아오면은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잔금 일자랑 전세 대출을 했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되는데, 신규로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잔금을 2개월 뒤로 딱 잡았는데 그때 내가 입주를 못 해가지고 전세를 놓기로 했는데 그때 전세 들어온 사람이 전세 대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잔금, 소유권 이전 변경되는 날짜랑 전세 대출 실행한 날짜랑 같잖아요. 그 조건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경우는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1주택자에게 최대한 제한하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은행별로 참 많이 다릅니다. 지금 국민은행의 경우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10월 말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다른 은행은 날짜가 미정돼 있어요. 이것도 무슨 말이지? 10월 말부터 한다는 거야. 10월 말까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는데 10월 말까지만 규제하고, 그럼 그 이유는 규제를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11월 달부터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신규 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 이거를 만약에 적용해버리면 누군가 입주를 못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줘야 되는데 전세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 또 되게 혼란스럽겠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애들도 미정이라 했지만 상황 보고 적당히 한두 달 정도 끌고 가다가 다 같이 안 하는 걸로 할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제각각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조건부 대출도 있고요. 신규 분양에 대한 것도 있고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은행마다 지금 다릅니다. 수도권은 안 해주고 지방은 해주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면은 뭐 해주고 또 초분 조건을 달아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제각각이거든요. 여기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거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달아도 신규로 가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예외 조건을 발표해가지고 기존 보유주택을 이제 처분 조건으로 하면 그거는 허용해주겠다. 이렇게 예외를 지금 막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며칠 지날 때마다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또 뭐 새로운 게 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 보유주택 처분 조건만 달면 일단은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긴 했고요.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자는 가능하다. 2주택 이상은 그거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여기도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은행은 지금 발표를 좀 안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근데 뭔가 또 발표를 하겠죠.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지금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요. 결국은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하는 것들은 지금 내 집만 할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1주택자하고 또는 잠정적인 1주택자 그리고 정부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게 과연 이게 투기인가요? 세금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해주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특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조차도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그만큼 특수한 사항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런 건데 대출은 이런 것들도 지금 맞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집을 한 채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갈 집을 미리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전세를 주는 것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산 게 투기로 볼 것인가? 지금 당장은 세를 줬다가 뭐 2년 4년 뒤에 여건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 시점에 전세를 주는 것도 과연 이게 투기인가? 이제 1주택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전세 임차에는 또 무슨 죄가 있는가? 아니 막을 거면은 뭐 이 사람들만 막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 막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집을 들어오는 전세 임차인의 전세 대출을 막아버린다고 하니까 이 사람 실컷 계약했다가 마지막에 이게 뭔가 꼬이게 되면은 이 사람들 되게 난감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매물들이 전부 월세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임차인들이 결국 나중에 월세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략 한 50%는 됩니다. 그럼 그 부동산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뭐 1주택자가 임대를 놨든 다주택자가 임대를 놨든 되게 많은 1주택자도 임대를 놨을 겁니다. 그 임대를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임대 물건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들을 전부 다 좀 규제 대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전세가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다 월세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이 지금 대립 자체가. 그리고 이제 왜 이 규제 대상이 1주택자인가 생각해보면 과거에는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할 때 다주택자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도 한 개 더 사고 뭐 두 개도 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를 규제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집값이 잡힐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주택자가 지금 꽁꽁 묶여있거든요. 지금 집값 상승은 철저히 실수요자에 의한 집값 상승 기조예요. 그럼 누구를 잡아야 돼요? 이 실수요자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실수요자를 규제해야 되는데 방법이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를 타겟으로 한 금융 규제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내 집 마련하고 싶고 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게 하고 싶고 한데 그게 가격이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죠. 그래 뭐 주거 욕구 좋아. 욕구 해소하고 싶으면 능력껏 타라. 전세 레버리지는 안 돼. 지금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요. 재미난 게 이제 정부의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너무 가파른 가격 상승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오를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현실화돼 있잖아요. 9월부터 이제 미국 금리 인하 내리고 한국도 시간 지나면 같이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또 현실화가 되면 집값 상승에도 불을 끼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이라도 상승폭을 좀 낮춰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서 이제 강구한 게 지금의 이 대출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부동산 정책으로 뭐 9.18 대책 딱 발표하기에는 애매한 거죠. 왜? 타겟이 무주택자, 1주택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타겟이다 보니까 그냥 은행 싹 불러가지고 속삭이는 거죠. 1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갈아타기 하는 거 막아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또 정의하기가 무리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거의 뭐 전 국민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등져야 되잖아요. 대놓고 말은 못하고 은행에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뒤에서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총대를 은행 보고 지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 모든 것들을 은행이 다 지금 설계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알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도 이 시장의 상승폭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부가 정말로 집가 상승 브레이크를 걸고 싶으면은 정책적으로 그냥 규제를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주택자 취득세 12% 중과 지금부터 땅땅땅 그 다음에 전지역, 규제지역 지정 하면 되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쵸? 참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 이꼬르 투기꾼이었는데 지금은 실수요자 이꼬르 투기꾼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전 국민이잖아요. 이 갈라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결국 어떤 상황입니까? 자금력이 되는 사람만 좋은 상황이죠. 자금력이 되는 분들은 대출 없이 그냥 사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월세 놓으면 돼요.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시적 2주택을 생각하는 분들 지금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전 집이 잘 안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뒤에 팔거나 2년 뒤에 팔거나 그 경우는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게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대출은 안 돼.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입주가 끼어 있는 이제 입주가 가능한 집이 있고 전세가 낀 집이 있죠. 보통은 입주가 지금 당장 가능한 집이 매가가 좀 더 비싸고요. 전세 낀 매물들은 좀 저렴하게 나옵니다. 왜? 실거주가 입주를 못하니까. 근데 앞으로 이런 물건들이 인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되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이제 갖고 있는데 입주가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계속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도 전세가 끼어있는 집을 사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상 입주 가능한 단지가 원래 인기가 많은데 이게 역전이 될 수 있다. 되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억지로라도 팔면서 갈아타기 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잘 안 팔리는 거 일시적 2주택으로 가져갔다가 1, 2년 뒤에 팔아야지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기존 주택을 헐값이라도 팔자. 그러면은 이제 좀 수요가 적은 것들은 더 헐값에 나오게 되고 수요가 많은 것들은 더 올라가게 되고 이 더더더 양극화가 좀 심해지겠죠. 이것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전세를 놓기보다는 월세를 놓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 전세 대출이 자꾸 막히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월세 매물이 많아지고 전세 매물은 기해지겠죠. 전세가 기해지면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전세 가격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매매 가격이 올라가겠죠. 매매 가격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더 사고 싶죠. 더 쏠리게 되죠. 더 불나방들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들이 아니죠. 결국은 시장을 억지스럽게 막아두면은 이게 이제 교란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금융 규제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금 부동산이 이제 서울을 필두로 살아나면서 시속 50km로 쭉 달려가던 게 갑자기 1, 2년 만에 100km로 지금 분위기가 완전 급변해가지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지금 왔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금융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시속 100km가 갑자기 0이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시속이 감소가 되겠죠. 거래량도 조금은 당연히 줄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브레이크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속하려면 계속 지금 1주택자하고 대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계속 물음표거든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말까지만 뭐 조건부 대출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은 또 거래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또 다분히
높아 보입니다. 자, 좀 서머리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를요. 뭐 규제를 하는 건 좋습니다. 뭐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죠. 너무 시장이 과열되면 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오락가락하면 안 되겠죠. 내 집 마련을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보통 다 설계를 하고 움직이잖아요. 자금 계획을 딱 세우고. 근데 이걸 딱 실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걸 다 틀어버리면은 안정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조금 제공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내 집 마련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푸릉에서 준비한 강의입니다. 램군의 시그니처 강의, 물고기 잡는 법이 있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질문이 끊이지가 않거든요. 한번 배워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부동산 기초 강의입니다. 뭐 타이밍 투자법, 그 다음에 입지, 저평가 단지 찾는 거, 시세 비교법, 뭐 계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 다 담아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실전 수업을 하나 만들었고요. 정답을 좀 빠르게 제시하고 빠르게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만든 과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입지 매트릭스 300개 정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한 피드백들도 많이 드리는 수업입니다. 신청 방법은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